여러분은 오키나와 난조시의 하크나 비치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곳은 하마베노차야라고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페입니다. 네, 이곳에서 맛있는 음료수와 함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15년 가까이, 그리고 필리핀에서 5년 가까이, 현재 일본에 정착한 지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본인 아내와 국제결혼해서 현재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스타일과 성향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해외에서 살면서요, 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일을 하시고 또 생활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극명하게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먼저 중국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불신용 국가예요.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는 친구,朋友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아는 사람을 믿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또 각 지역마다 지역색도 다르고 민족도 워낙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아주 도드라지죠.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의외로 굉장히 잘 뭉치더라고요. 아주 잘 뭉칩니다. 늘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끼리 그룹핑을 져서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람만 잘 뭉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잘 뭉쳐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업이라든지 파트너십 이런 거, 자본을 서로 섞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동업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떠한 이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사람도 잘 뭉치고 자본도 잘 섞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도 제가 영상에서도 했고 라이브 때도 했던 얘기지만 한국 사람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1억짜리 사업을 혼자서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1억 있는 사람을 10명을 모아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1억과 10억의 파워의 차이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배가 아니에요. 1억과 10억의 캐쉬는 50배, 100배의 파워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력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화교 자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개개인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이익이 되거나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은요, 정말 사람과 돈이 잘 뭉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라카이에서 굉장히 좋은 노른자 땅에 되게 규모가 꽤 큰 식당을 상당히 젊은 중국 친구가 오픈을 한 거예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어린 친구가 이제 30대 중반? 밖에 안 된 친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큰 식당을 저 노른자 위치에 오픈을 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수십 명의 가이드들이 십시일반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은 아니야, 몇백만 원씩 수십 명이 투자해서 그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가 딱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한국 분들이 이 수십 명의 이권 있는 사람들이 뭔가 사업을 같이 한다? 쉽지 않을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 가이드들은 자기 이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핸들링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그 식당에 대한 홍보를 하고 웬만하면 그 식당에서 최소한 한두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장사가 잘 되고 늘 손님들을 북적북적거려요, 그 식당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한 명의 리더를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가 횡령을 한다거나 어떤 큰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그 리더의 권한에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해외에서는 잘 뭉친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일단 중국 사람들 해외 나가면 상당히 겸손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모르는 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선배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아이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겸손하게 접근해서 잘해요. 어떤 모임, 그룹 이런 것들이 또 커뮤니티가 또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교협회 아니면 뭐 중국 상회, 중국 교민협회 이런 협회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뭐 한국 상회라든지 뭐 교민협회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 본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민 커뮤니티의 회장이나 부회장, 간부 이런 분들이 진짜 교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시간을 쪼개서 에너지를 쪼개서 교민들을 잘 케어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감투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사업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뭐 교민회, 한국상회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 친구들은 그냥 일단은 내가 새로 유입이 되면 바로 그런 상회라든지 화교협회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 막 가입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의 그룹 위챗 보면은 막 1000명, 2000명 되는 그러한 그룹, 그러니까 위챗에 현재 500명까지가 한계거든요. 그룹 챗이. 그러면 그 500명의 그 그룹 챗이 한 3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00명, 2000명이 그 그룹 챗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잘 협력을 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독고다의 형식으로 내가 한국 사람들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협회라든지 그런데 괜히 가입을 했다가 뭐 협회비만 나가고 그다지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그런 간부들이나 회장 이런 분들이 사실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뭉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이 뭉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가장 잘 못 뭉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우리처럼 막 그룹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각자 개인의 삶과 어떤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엮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너무나 조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보면은 잘 그룹핑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류를 한다거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처럼 해외에 이렇게 진출해서 본인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기존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들이나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취업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분들은 또 자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일본 분들에 비해서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진짜 이 돈이 된다 그러면 체면 이런 거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알고 있는 그 중국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하는 비즈니스가 폐지를 줍는 일을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해요. 그 친구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어들을 많이 고용해서 각종 생활 쓰레기 또 기업체 쓰레기들을 매입을 해서 그 쓰레기를 중국에 파는 일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한 쓰레기 사업을 한다? 체면이 허락하지 않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진짜로 대단한 게 돈이 된다 그러면 뭐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 아이템이든지 뛰어들어서 사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동남아시아나 후진국의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유통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지역의 로컬 현지인들 대상으로 유통을 많이 합니다. 중국 제품들이 워낙 싸잖아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싸구려 제품들을 사다가 유통하는 거죠. 왜? 그 로컬의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좋은 제품들을 사서 쓸만한 경제적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 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잘 키우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한국 사람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중상층, 이제 한국 제품들이 또 퀄리티도 있고 나름대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제품들이 특히 이 후진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좀 비싼 고가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상층들이나 상류사회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만 중국 사람들은 상류사회, 뭐 중류사회, 하류사회까지 각 계층별로 돈이 된다 그러면 여러 사업들에 뛰어들어서 악착같이 자본을 모아서 사업을 키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잘 못 뭉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못 뭉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거나 막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요. 현지인들이나 외국인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로컬 사람들이랑 잘 섞이고 또 외국인들과도 잘 섞이는 편입니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주구장창 중국인들끼리만 뭉쳐 있어요. 그렇게 해도 바빠요, 걔네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로컬 현지인들이랑 잘 섞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성향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 사람들이 외국어가 되게 약합니다. 이 외국어를 잘 못하는 게 뭐 일본의 언어가 발음이 단순해서 굉장히 발음을 내지 못하는 그런 발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저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어떠한 발음 구조의 문제보다는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언어를 막 자신감 있게 외국 사람들이랑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언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잘 끼지 못하더라고요, 성향상.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아주 독특한 분들이. 이 일본이라는 어떤 시스템과 꽉 짜진 이 매뉴얼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염증이 나고 신물 나서 해외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신기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여튼 별종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해외에서 북경, 상해, 광주 이런 대도시들 위주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2선, 3선 도시,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수입이 되게 적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선진국에 가서 알바를 하든 후진국에 가서 자기 사업을 하든 어디 중국 회사에 취업을 하든 본인이 중국에서 버는 수익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적인 면에서도 해외 생활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국에서 내가 일을 해도 뭐 한 200~300만 원은 충분히 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그 이상 벌어야 내가 해외에서 고생하고 또 리스크를 안고 한국을 떠난 그런 보람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갈등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 10년 전부터 이 이민이 굉장히 붐이에요. 물론 15년, 20년, 30년 전에도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 유럽 이런 쪽으로 이민들을 많이 갔지만 한 10년 전부터는 그냥 일반 중국의 보통 사람들도 중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도전을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 어떤 범법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사실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살았던 그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여러 단속 같은 걸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정부에서 단속을 하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든지 밀수라든지 그리고 또 외환, 반입, 출입 이런 거의 단속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해외에서 이렇게 사업을 좀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업을 하다 걸렸어.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쉬울 게 별로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각양각층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전 세계에 어디 가도 중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외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나 중견 기업들 위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처럼 개인이 이런 개미 군단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보다는 기업의 자본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했고 거기에 이제 뭐 매니저라든지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런 경우가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좀 갈라파고스 스타일이에요. 그들만의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거의 각계전투를 하고 현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랑은 잘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해외에 많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는 한국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진출해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좀 더 잘 뭉쳤으면 좋겠고 이런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뭉쳐서 조금 더 파워풀하게 그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냥 해외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해외에 사업을 전개하거나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성향과 스타일이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또 참고삼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봤던 중국인들이 이렇더라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더라 또 한국인들이 이렇더라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찬찬히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